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그리고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운영체제는 본 강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이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착실히 듣고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20문제 중에서 한 18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스케줄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가장 바람직한 스케줄링의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케줄을 잡는다는 얘기죠. CPU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기억 장치 간에 서로 있던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을 잡아놓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링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컴퓨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는 개념을 잡으시고 문제를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가장 바람직한 스케줄링의 정책은 최대한 응답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응답 시간을 줄이고 또 CPU는 이용률을 늘려주는 이게 바로 스케줄링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스케줄링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스케줄링의 목적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공평성을 유지하고요. 또 처리량은 최대화시키고 응답 시간은 최대로 줄인다는 거. 다시 말해서 빠르게 한다는 거. 오버헤드를 최대한다는 말 이건 잘못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는 크게 선점형 기법과 비선점형 기법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도 잘 출제가 되니까 선점형을 프리엠티브라고 한다면 비선점형을 non-preemptive 또는 preemption 또는 non-preemption 이렇게 영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점형 스케줄링의 방식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정답은 가번의 SRT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SRT나 라운드 로빈 방식 이런 것들이 선점형에 속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비선점형이 더 많이 나와요. 비선점형의 대표적인 게 FIFO, 또 shortest job first, 그리고 HRN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선점형에 속한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4번 문제 역시 디스크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라운드 로빈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어떤 그 학생이 가져와서 이제 검사 맡아야 될 페이지 분량이 10페이지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할당된 시간을 뭐 5페이지면 5페이지를 딱 정해놓고 남는 부분은 다시 뒤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피포 방식으로 선점형 기법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타임 슬라이스가 만약에 너무 길게 되면 그죠? 피포 방식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피포 방식의 선점형 기법이라는 말 맞는 말이고요. 처리해야 할 작업의 양이 가장 적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다. 이거는 그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라운드 로빈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나번이 일단 답이 되겠네요. 대화식 사용자에게 적정한 응답 시간을 보장하고 시간 할당량이 작을 경우에는 문맥 교환에 따른 오버헤드가 커진다. 계속 뒤에 가서 줄 서야 되니까 아무래도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고 오버헤드가 커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나 선점형에 속하는 거냐 비선점형에 속하는 거냐를 구분하는 문제죠.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비선점형의 대표적인 게 shortest job first 그리고 FIFO first in first out 방식이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HRN 스케줄링 기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공식은 서비스 시간 분해 그죠?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역시나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음 문제로 나오죠. 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나 HRN 기법의 방금 앞서 6번 문제에서 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면 A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 분해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2 정도 되겠네요. B번은 이제 6분의 10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 C번은 7분의 그쵸 15 플러스 7 이렇게 되겠고요. D번은 8분의 20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자 8분의 28이 됩니까? 28이 되니까 3, 8이 24에서 얘는 3. 얼마 48
38이 30이니까 38이 24, 48이 32, 38이 24 맞죠? 산수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3점 얼마므로 가장 높은 거는 바로 D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을 해서 HRN의 우선 순위를 구하는 공식 서비스 시간 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가 가장 높은 게 가장 높은 작업이다. 이거 찾아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역시나 8번 문제.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SJF와 SRT, 그러니까 둘 다 shortest라는 뜻이에요. 짧은 작업이라는 뜻인데, 얘는 이제 SJF는 shortest job first니까 짧은 작업을 먼저 하는 거지만 얘는 남아있는 remaining이죠. 남아있는 작업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고 또 선점령과 비선점령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SJF가 비선점이고 그리고 SRT는 선점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JF는 작업이 끝나기까지 실행시간 추정치가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실행시킨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SRT는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SRT에는 한 작업의 실행이 시작되면 강제로 멈출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각 작업이 끝나기까지 실행시간 추정치가 가장 작은 작업을 먼저 실행시킨다. 맞는 말이죠? 작업 시간이 큰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기해야 된다. 그렇죠. 짧은 작업 먼저 하다 보니까 큰 애들은 계속 뒤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각 프로세서의 요구 시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죠. 그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피포 기법보다 평균 대기 시간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봤었잖아요. 그죠? 자, 10번 문제는 역시 SJF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을 고려한 프로세스의 응답률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은, SJF의 단점이라는 것은 작업이 긴 경우에는 무한정 기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를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HRN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배웠고, 서비스 시간 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의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시간의 분할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죠? 작은 프로세스들에게 유리해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또 너무 시간 분할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스레싱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중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보다, 그죠, 너무 작게 되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시간 분할 크기가 커지면 실제로 피포 방법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린다. FCFS가 이제 First Come First 서비스인데 우리는 First In, First Out의 의미의 FIFO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고요. 틀린 것은 비선점 기법이 아니죠. 라운드 로빈은 선점형 기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결국 뭐 가나 다를 몰라도 우리가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12번 문제는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주어진 시간 할당량 타임 슬래시 안에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다시 준비 완료 리스트의 가장 뒤로 배치되는 기법이다. 아주 정확한 말이고요. shortest first인 SAF 스케줄링은 남아있는 실행 시간의 추정치가 가장 작은 작업을 먼저 실행시킨다는 말까지 맞습니다. 자, 언제라도 실행 중인 작업이 강제로 실행을 멈출 수 있는 선점령이 아니죠. SAF는 비선점령 기법이에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앞에 말만 읽어보고 맞다 해서 맞다 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3.1 단원으로 넘어가서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 주기억장치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이제 반입 전략, 언제 거기에 넣을 거냐. 두 번째가 이제 배치 전략, 어디에 넣을 거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교체 전략으로서 어떤 거와 함께 교체할 거냐. 물론 이 교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 또 문제도 풀게 될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기억장치 관리 전략은 주기억장치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 세 가지가
패치 전략, 배치 전략이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는 재배치 전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는 교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는 이 패치 전략과 플레이스먼트 전략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있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듣고 우리가 이 교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맞으니까 아닌 것은 다번에 페이지 전략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억장치 관리 전략 중에서 반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반입 전략, 프로그램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언제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패치, 반입 전략이 되겠죠. 정답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내에 역시나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이 배치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치 전략 세 가지가 first fit, 그리고 best fit, 그리고 lowest fit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닌 것은 라번에 4번이 답이 되겠는데, first fit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best fit은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에 넣는 방법, lowest fit은 제일 큰 공간에 넣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가 최적적합 그 세 가지 중에서 베스트 핏 기법을 사용할 때 이 13K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13K가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은 16 아니고요. 14는 그러니까 16을 넣고 나면 16에 넣고 나면 3이라는 게 남고, 얘는 1이라는 게 남고, 얘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얘는 넣게 되면 15만큼 남으니까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은 바로 이 14K에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할당 영역에 해당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운영체제 문제 자체가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는 지금 이런 문제를 보면 도대체 뭐야, 이거 계산하는 문제인가 해서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본 강의를 아주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역시나 first fit, best fit, lowest fit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자, 10K 공간을 넣을 때, 자, 원래 first fit은 첫 번째 공간에 넣어야 되는 게 first fit인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first fit이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니까 얘가 first fit에 해당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best fit이라는 것은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10K 공간, 여기가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best fit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lowest fit은 가장 큰 공간이니까 10K가 30K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lowest 핏이라고 하니까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면 순서 그대로는 2번, 3번, 4번 순으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낭비 공간을 모아서 하나의 큰 영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압축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압축을 알고 있는데 압축을 영어로 몰라서 역시 틀리면 안 되겠죠. 정답은 다번에 컴팩션이 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7번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세로 공간이 기억될 수 있는 크기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이렇게 여기가 얼마 90에서 100 사이니까 40만큼의 공간이 남고요. 여기는 150에서 200 사이니까 50만큼의 공간이 남아있고, 얘는 280에서 320이니까 40만큼의 공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압축시켜서 다 더하면 100이라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100이라는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문제만 나오면 역시나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8번 문제. 자, 또 한 번의 베스트 핏에 대한 묻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단편화를 묻는 문제예요. 자, 단편화의 종류에는 내부 단편화와 그리고 외부 단편화 있다는 거 잘 아시고, 내부 단편화는 넣고 난 다음에 남는 공간이 내부 단편화고, 외부 단편화는 아예 못 넣어서 통째로 남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외부 단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순서로 넣게 되면 24K를 여기 넣었어요. 자, 24K를 여기 넣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자, 1K라는 공간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K를 여기다 넣으니까 역시나 1K라는 공간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12K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12K가 10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얼마? 통째로 10이 다 남아버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역시나 6K를 여기다 넣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4K가 남았죠. 결국 넣고 남는 공간에 해당되는 1, 1, 4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전부 다 무슨 단편화를 한다?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면, 얘는 통째로 10이 다 남아버렸으니까 얘를 외부 단편화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 단편화 다 합하면 6K가 되겠고요. 외부 단편화는 10K가 만들어지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실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주기억 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분할했다.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고정된 크기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크기니까 아무래도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이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는 없어요. 나번이 틀렸고, 프로그램이 주어진 분할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체가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주기억 장치 기법 중에서 교체 정책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죠. 이 리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게 될 건데, 자, 여기에 종류는 우리가 FIFO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교체 정책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워킹 셋 모델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페이지 폴트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베스트 핏과 로스트 핏, 그러니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도, 그러니까 교체 정책을 몰라도 베스트 핏, 퍼스트 핏은 배치 전략에 속한다는 걸 안다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또 주기억 장치에 관련된 교체 전략과 배치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시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가상기억 장치 관리 전략에 들어가면서 이제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따라오셔서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